않은 조선소의 불법 작업 어제에 이어 집중 보도합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마을의 분진 피해가 심각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에서는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정인화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나봅니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하반기 도의회 의장 선거전 등 지역 정가의 분위기도 전해드립니다. 교육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예산 갈등에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 지연 등이 원인입니다. LF 아울렛 건축 허가의 효력 정지에 대한 항소심의 최종 선고일이 7월 21일로 결정됐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의 한 조선소가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조선소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여수시의 행정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애꿎은 주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대형 플로팅 독에서 선체 외부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도중 떨어져 나온 미세한 가루들이 뿌옇게 흩날립니다. 조선소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건물. 옥상 난간은 물론 바닥에도 새까만 가루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석을 대보니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기본적인 가림막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분지는 인근 마을이나 해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안 막혀요. 시에서도 말해도 안 되는데 주민 몇 명이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그 말 들어주겠습니까? 플로팅 독이 설치된 이후 피해가 커지자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서 100여 년을 넘게 살았어요. 저런 큰 다이를 갖다 놨으니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어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주민들은 2달 전 탄원서까지 냈지만 여수시는 지금까지도 조사는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그 관계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규정까지 무시한 조선소의 무단 작업과 지자체의 무관심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규정을 정확하게 챙겨서 절대 다른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바다 위에 초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경관 훼손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사람이 살기에도 눈으로 보기에도 미항 여수란 구호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집중기획 데스크 인터뷰, 다음 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에 당선된 국민의당 정인화 당선인을 김종태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세 개 지역이 합쳐진 선거구에서 당선인께서 고향인 광양 외에 구례 곡성 발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실 텐데 20대 국회에 이제 가셔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에 가장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이 광양 곡성 구례를 다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에 치중할 생각입니다.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저는 농업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그러한 발전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가족농 이러한 개념을 곡성 구례 광양에 농업에 적용을 시켜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양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광양항이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인화 당선인께서 추구하는 국회의원 상은 또 무엇이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칠 방침이신가요?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하고 여야 간에 싸움박질만 한다든지 서로 당리 당략만 추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민심을 이룰 줄 알아야 되고 또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의 중점을 그러한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혹시 당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칭찬받는 그런 국회의원, 그러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네, 그 당선인께서는 그동안 그 풍부한 지방 행정 경험과는 달리 중앙 정치 경험은 좀 일천하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원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행정의 경험이 결국은 대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행정이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돼야 되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강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는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일단 농해 수위로 제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농해 수위는 결국은 우리 광양에 있는 광양항과 곡성, 구례의 농업을 동시에 겨냥한 그러한 아주 적절한 상임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그 지역민께 그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광양, 곡성, 구례 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지에 부응하는 방안은 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에서 이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제 힘껏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과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제가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지원과 응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도 의회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 후보를 뽑을 것인지 친불친에 따라 투표할 것인지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의원들이 서로 악수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다음 달 있을 의장단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6월 28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합니다.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더민주는 이용재, 국민의당은 임명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 협치할 때는 협치하고 또 서로 경쟁할 때는 경쟁하는 그러한 의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오히려 이제는 이제 강화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전남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그 도민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의회와 또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서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의회의 중간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총선 결과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재편되면서 의장단 선거가 지금까지와 달리 정당 간 대결이 될지 주목됩니다. 의원 수만 놓고 보면 더민주가 우세하지만 도의회 특성상 그동안 친불친에 따라 각 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가 최근 지방 의원들에게 다른 당 후보 지원 금지 지침을 내린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 속에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소속 정당에다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성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늘어나면서 유례 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 LF 아울렛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판단이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 광주지법이 오늘 LF 아울렛 건축 허가 효력 정지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선고일을 법원 내 자체 일정 등을 들어 당초 예정보다 한 달 가까이 늦은 7월 21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재개가 결정되더라도 물리적인 소요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최종 변론에서는 공사 중단 조치의 주 원인이었던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관련 쟁점 외에도 시설의 공익적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를 직권 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고발당했습니다. 노동교육단체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압박에 못 이겨 전교조 전임자 3명을 최종 직권 면직했다며 장 교육감도 다른 진보 교육감과 함께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광주시 교육감을 비롯해 8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와의 누리예산 갈등에다 자치단체마저 재정난으로 교육청에 줄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짓지 못해 M1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건물 모두가 지은 지 40-50년이 넘은 광주 학강초등학교. 올 하반기 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책정된 예산은 전체 190억 원 가운데 70억 원뿐입니다. 더군다나 인근의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초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 학생 수 증가에다 개축 공사로 인해서 전체 학급의 3분의 1 정도가 운동장에 설치될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에다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그 놀이 공간을 잠시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광주예술고 역시 30년을 훌쩍 넘어서 교실이 노후되고 실습 공간이 부족하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예산이 없어 학교 이전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정부와의 누리예산 갈등 등으로 재정이 더욱 빠듯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1,072억 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마저도 언제 지급될지 미지수입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시가 10년 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경기와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조속히 이제 전입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또 근거리 통학 이런 쪽에서 우리 광주 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더욱이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14곳 이상에서 학교 증축이나 신축 등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 누리예산 갈등과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예산난으로 수업 불편 등 교육의 질 약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주최로 마린센터에서 열리는 광양항 국제포럼이 개막 이틀째를 맞아 본격적인 토론 세션에 들어갔습니다. 광양항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사 항만위원장인 중앙대 방희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양항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주한 외국적 선사 대표자 협회 에스테반 회장 등 4명과 함께 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명수 교수가, 이어진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태 항만연구본부장이 각각 좌장을 맡아 복합 물류 항만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33개 유관기관 단체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 지역 본부는 오늘 상위, 시군교육지원청 등 33개 기관으로 구성된 동부권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여수시 관광 1번지 부상 등 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유관기관 간 상생 협력과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여수공항 활성화, 거문도 학생 통학로 확포장 공사 등의 건의 과제와 신생 벤처기업, 청년인재 매칭 사업 등 정책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올해 50주년을 맞은 거북선 축제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참여연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50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다양한 체험거리와 먹거리 등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지만 축제 홍보와 주차 공간 사전 공지 등 주민과의 소통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제형 길놀이 등 축제 프로그램 연출이 너무 단조로웠다고 지적했고 앞으로 보다 많은 농어민과 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여수 지역 해수욕장이 예년보다 개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만성리와 웅천, 방죽포 해수욕장 등 지역 내 7개 해수욕장에 올해만 30만 명 이상의 피서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년보다 3주 정도 빠른 오는 7월 8일쯤 개장해 8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